칼비태의 자녀 교육법. 엄마가 먼저 변해야 한다. 사람들은 흔히 위대한 사람의 아이는 부모와 똑같이 위대하거나 적어도 성공을 거두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위대한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열정을 일에 쏟아부어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다. 또한 그들의 부인들은 남편 뒷바라지 하기에 바빠 아이를 돌볼 여력이 없다. 한마디로 그녀들의 관심은 아이보다 성공한 남편에게 더 많다. 하지만 엄마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역사적으로 위대했던 인물을 보라. 그 뒤에는 반드시 성심성의껏 자녀 교육을 하는 어머니가 있다. 아들 칼은 자랑스러운 성적을 거둘 것에 대해서 먼저 엄마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녀는 성품이 고울 뿐더러 지식도 박학하다. 아들을 교육시킬 때나 생활 지도할 때 보면 그녀를 만점짜리 엄마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 칼을 키우는 내내 아내의 활약은 대단했다. 아내가 칼을 임신했을 때 얼마나 먹을거리에 주의하던지 늘 내가 먹는 건 모두 아이에게 영향이 가요 라고 말하며 매콤한 거나 시큼한 음식을 먹지 않았다. 심지어 가장 좋아하는 생선튀김도 입에 대지 않았다. 뱃속의 아기가 먹고 피부가 나빠질까봐 걱정됐던 것이다. 아기가 직접 먹는 건 아니지만 아내는 자신이 먹으면 아기도 같이 먹게 된다고 생각했다. 아내는 이미 충분히 강한 여인이었지만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더 강인해지고 싶어 했다. 그래서 임신한 기간 동안 거의 울지 않고 슬픈 일이 생겨도 오랫동안 시리에 빠져 있지 않았다. 난 그런 아내가 대견스러웠다. 그도 그럴 것이 임산부가 우울해하며 시도 때도 없이 울면 아기의 발육이 더뎌지거나 이상이 생기기 때문이다. 엄마는 반드시 아이를 아름다움과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키워야 한다. 많은 엄마들이 아이의 신체 건강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덕행과 지혜를 키우는 데는 소홀한데 이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다. 내 아이의 경우, 내 아내의 경우 자신의 용감함과 명랑함으로 아이에게 강인함과 사랑과 지혜를 가르쳤다. 그 덕에 아들 칼은 사회에 나간 뒤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희망을 꿈꿀 수 있었다. 엄마들 중에는 사람을 고용해 자식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동으로 엄마로서 자격이 모자라다. 자녀 교육을 하는 데 있어 엄마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구상에서 자식 교육을 남에게 맡기는 동물이 있는가? 아마 그러는 동물은 사람이 유일할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다. 젊고 활력이 넘치는 부자 부부가 있었다. 그들은 아기를 낳은 뒤에 기념으로 해외여행을 떠났고 아이는 친척집에 맡겨졌다. 하지만 이 친척이라는 사람은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를 직접 돌보지 않고 집사에게 떠넘겼다. 그들은 아이가 크면 놀 시간이 없을 테니 어릴 때 밖에서 많이 뛰어놀게 해달라는 부탁을 남겨놓은 채 영국에 1년간 체류했다가 다시 프랑스에서 1년간 머무르고 또다시 미국과 아프리카로 떠나는 등 거의 전 세계를 유람했다. 얼마나 어리석은 부모인가. 교육은 아기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걸 그들은 몰랐을까? 결국 그들은 뒤늦게 후회하게 되었다. 여행에서 돌아온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얼이 빠지고 말았다. 아이가 자신의 부모도 몰라보다니. 하지만 아이를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5살이 되도록 친부모 얼굴 한번 못 보고 자란 것이 아이 탓은 아니지 않는가? 그날 저녁 아이는 부모와 안 자고 한사코 집사와 함께 자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부모가 꾸며준 침대가 예쁘고 푹신푹신하긴 하지만 지금껏 그가 줄곧 잤던 것은 남루한 집사네 침대였기 때문이다. 부부는 훌륭한 교육을 받고 점잖게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아이는 입에 욕을 달고 살았다. 또한 툭하면 말썽쟁이들과 어울려 못된 짓을 꾸미거나 싸움박질을 하고 어린아이들을 괴롭혔다. 부부가 그를 가르치려 애썼지만 진도가 나가기는커녕 아예 부모의 말이 먹히지 않았다. 그들이 아이를 교육시키려고 할 때마다 마주치는 건 낯설고 차가운 눈빛이었다.
그러다 결국 일어나지 말아야 할 슬픈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어느 날 부부와 아이 사이에 격렬한 싸움이 일어났다. 누가 뭐래도 우리 너의 친부모야. 마침내 아이의 냉소적인 태도에 부모가 폭발하고 말았다. 그러자 처음으로 부모의 무서운 모습을 본 아이가 집사의 집으로 도망쳤다. 부모가 집사를 불러 분풀이를 했다. 대체 어떻게 가르쳤기에 애가 친부모도 몰라보는 거야? 아이 아빠가 소리치자 가여운 집사는 바짝 얼어붙은 채로 변명 아닌 변명을 했다. 제 생각에는 자라는 내내 엄마 아빠와 떨어져 지내서 그런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마그리트 아줌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요. 갑자기 나타난 아이가 집사 옆에 서서 부모를 노려봤다. 너가 편들어야 할 사람은 집사가 아니라 바로 이 아빠야. 넌 그것도 모르니? 아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넌 엄마 아빠 말을 듣고 교육을 받아야 해. 그리고 오늘부터는 마그리트 아줌마 옆에서 자지 말고 우리와 함께 자도록. 싫어요! 아이가 아빠의 말을 가로챘다. 난 마그리트 아줌마와 자는 게 더 좋아요. 너가 한 번만 더 고집 부리면 아줌마를 해고해 버릴 거야. 그땐 네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자. 아이의 아빠가 거의 이성을 잃고 화를 내자 집사는 눈물을 머금고 아이 곁을 떠났다. 하지만 근 5년이라는 시간을 친부모 자식처럼 지냈기에 한순간에 깊게 든 정을 떼기가 어려웠다. 집사가 떠난 이후 하루가 다르게 아이는 침울해하고 꿈속에서 마그리트 부인의 이름을 수없이 불렀다. 그러다 10살 때부터는 밥 먹듯이 가출하기 시작했다. 난 이것을 필연적인 결과라고 생각한다. 물론 사람을 고용해서 아이를 보살피게 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다. 가정 형편이 넉넉해서 사람을 따로 고용하면 아이 엄마가 집안일에 신경 쓰지 않아도 돼서 좋다. 하지만 모든 것을 위임해도 절대 위임해선 안 될 것이 있으니 바로 자녀 교육시키는 책임이다. 우리 집에도 하인이 있지만 젊은 부부와 같은 일을 겪지 않았다. 아내가 수시로 아이 곁을 지키며 우유를 먹이고 교육도 시키기 때문이다. 아내는 너무 바빠서 도저히 아이에게 신경을 쓸 수 없을 때나 하인에게 아이를 맡긴다. 지금까지 하인은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서 아내의 좋은 조수가 되었다. 어느 유명한 사람은 민족의 운명은 어머니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난 정말 이 말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과연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엄마로서 자격이 부족한 사람이 아이를 키우면 교육을 망치게 되리라는 건 안 봐도 뻔한 일이다. 엄마의 교육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만큼 엄마들이 이 영광스러운 책임을 성의껏 다하길 바란다.